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 1학년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임 두 번째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학습지에 필기한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올려야 하니까 이름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학습지 7페이지입니다. 피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고 괄호 안에 해당되는 말을 써봅시다. 선생님이 가부터 사까지 있는 가에서 사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어디 1, 2, 3, 4, 5, 6, 7번 중에 어떤 피임 방법에 해당하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가번 먼저 읽어볼게요. 피임이나 괄호 예방의 목적으로 성교시, 이 성교라는 것은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성관계 할 때 남자의 음경에 씌워 사용하는 고무 제품이다. 자궁암의 발생도 저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방법이 될까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것 중에 그렇죠. 바로 콘돔입니다. 콘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써줘야 될 말 피임의 효과도 있고 성병을 예방하는 차원도 돼요. 그러니까 콘돔을 쓰면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여자 남자 모두의 몸에 해도 없고요. 피임도 제일 중요한 목적인 피임도 되지만 여자에게 성병을 예방하는 서로 성병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이 콘돔이 저번 시간 얘기한 것처럼 제일 효과적인 피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번 읽어볼게요. 남자가 사정하기 직전에 성기를 질에서 빼내서 여자 몸 밖에서 사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관계를 중단하는 성교 중단법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별로 효과는 피임이 될 확률은 임신이 안 될 가능성은 좀 적다. 임신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어떤 방법일까요? 네, 맞아요. 3번 질외 사정법입니다. 다음 4번 갈게요. 여성의 난소에서 배란을 억제해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 제제. 이거는 약이에요, 여러분. 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약을 먹어서 이 난소에서 배란이 안 되도록 난자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떤 방법에 해당되냐면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남아있는 것 중에. 그렇죠. 여자가 하는 방법이고 먹는 약이에요. 경구 피임약이 되겠습니다. 라번 읽을게요. 다음 월경 시작일로부터 괄호 전에 며칠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며칠 전에 배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러니까 배란되는 날짜를 잘 챙겨봐서 이 근처에 가임기 동안 얼마였어요? 배란되는 날로부터 앞뒤 전후로 배란일 전후로 그렇죠. 7일이었죠. 이 7일을 잘 계산해서 이때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임기라는 게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에요. 이 가임기 동안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뭐였어요? 네, 6번입니다. 월경주기법. 다음번 월경 예정일을 구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배란일을 구하고 배란일 전후로 7일 동안 임신 가능 기간이니까 그 기간 안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 가로에 들어갈 말 써볼게요. 월경 시작일로부터 배란일은 얼마 전인가요? 이것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죠. 14일. 대부분 평균 14일 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다음번 마번 보겠습니다. 구리가 감긴 작은 어떤 기구예요. 병원에 가면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서 수정란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됐어요. 그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착상하는 이 단계를 방해하는 그래서 임신이 안 되도록 하는 피임 방법입니다. 이 기구 이름이 바로 피임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에 있는 루프입니다. 루프. 꺼주면 되겠습니다. 자, 봐번. 과로 기간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과로 기간 중에 체온이 약간 내려가는 현상을 알아내서 계속 매일매일 체온을 체크하는 거죠. 아침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체온을 체크해서 약간
체온이 내려가는 그 기간에 성관계를 자제한다. 이 방법이에요. 그 체온이 약간 내려가는 기간이 여기 나와 있죠. 배란. 그래서 쓰겠습니다. 일단 괄호에 배란 기간에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배란 다시 쓸게요. 배란 되는 기간에 체온이 약간 내려가는 현상을 알아내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아주 멍청한 방법이고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있긴 하나 이건 믿고 피임이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니까 이 방법은 있다는 것만 알고요. 절대 여러분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초체온법입니다. 기초체온법. 자, 마지막 4번 남아있는 하나. 성교 후, 성관계 후, 이건 더 나아가서 임신이 되어서 착상까지 되었어도 괜찮아요. 착상이 되었더라도 그 후에 복용하는 피임약으로 이게 굉장히 강력해서 한 번 복용할 때 보세요. 한 번 복용할 때 1회 복용할 때 일반 피임약 여기 나와 있는 경구 피임약 있잖아요. 이 경구 피임약을 10개월분을 해당하는 거를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1회 복용약이 10개월분. 알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10개월분이니까 10개월분을 원샷해서 한 번에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착상이 되었더라도 그 착상된 수정란마저도 탈락시킬 수 있는 엄청난 약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작용 뭐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영구 불임. 영원히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는 걸 각오하고서라도 복용하는 약이에요. 이거는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사후 피임약이 되겠습니다. 사후 피임약. 그래서 이 사후 피임약은 착상되고 나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는 안 되고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을 꼭 해야만 해요. 72시간 안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피임 방법 1달 7가지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살펴봤고요. 그 아래쪽에 8번, 9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8번, 9번은 읽어보겠습니다. 8번은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서 정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선생님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자궁, 질, 수란관, 여기 난소가 있는데 이거는 여자가 사용하는 콘돔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여자 질 안에 이런 도구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가 들어와서 사정을 해도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난자인 데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 이 콘돔처럼 생긴 여자 몸 안에 끼운 이 콘돔처럼 생긴 거를 나중에 제거하면 정액이 여기에 갇혀있던 정액이 밖으로 같이 버려지게 되니까 난자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사용하는 콘돔이라고 해서 페미돔이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도 어떤 건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자, 다음 번 9번 여성용 질 좌약. 여기 말이 좀 살정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살정제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인다는 의미고 정자를 죽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관계 전에 질 속에 이 살정제를 풀어놓으면 뿌옇게 이렇게 뿌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풀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자가 남자가 다른 피임 장치를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서 여자 몸 안에 사정을 하더라도 이 약이 지금 미리 성관계 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정되었더라도 정자가 오면 이 약 때문에 정자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피임은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자를 죽이는 강력한 물질을 여자 몸에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럼 여자 몸에도 그렇게 좋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일 좋은 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콘돔입니다.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관계를 가질 때 반드시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임을 꼭 해야 돼요. 그 중에서 다른 거 말고 콘돔 이거를 제일 권합니다. 밑에 볼게요. 임신 중절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신 중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임신 중절이 한마디로 낙태예요, 여러분. 낙태가 지금 새해에 지금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폐지 가능성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낙태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어갖고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건 옛날 학습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불법일 경우에도 임신 중절, 임신을 중간에 끊는 그 낙태법이 불법이지만 어떤 데는 어떤 경우 피치 못할 사정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언제냐면 쓰세요. 임산부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태아에도 영향을 줄 경우, 그렇죠? 심각한 질병이 있어 태아에게 영향을 줄 경우, 이때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성폭행 등으로 말도 안 되는 경우로 원하지 않는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대에 나는 임신을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병원에 가서 선생님, 나는 의사 선생님 임신을 원하지 않는데 10대인데 임신이 됐어요.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 중절 해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자, 핵심만 클릭하고 해보겠습니다. 피임은 난자와 정자가 뭐뭐되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하는 거.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수정되지 못하거나 수정이 되었더라도 여기 그림에서 보면 수정된 정자 난자가 계속 옮겨와서 자궁에 딱 달라붙는 여기 이 단계를 방해해도 괜찮죠? 이 단계. 수정된 난자가 자리를 잡는 거.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게 이게 착상이었죠? 착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자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궁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게 바로 피임입니다. 두 번째, 피임도 되고 임신도 피할 수 있고 성병 예방도 되고 성관계를 가질 때 남자의 음경에 씌워서 사용하는 고무 제품, 바로 콘돔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알려진 방법 중에 제일 좋은 피임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피임 방법? 콘돔이라고요? 콘돔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바로 성관계를 안 가지는 거예요. 성관계를 안 가지는. 말도 안 되나요? 성관계를 안 가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그럼 당연히 피임이 당연히 임신을 할 수가 없겠죠. 성관계를 안 가졌으니까. 그런데 성관계를 가지면서 제일 좋은 피임 방법은 또 얘기하지만 콘돔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콘돔을 쓰기 싫어하는 남자와는 아예 성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남자친구하고 할 때도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콘돔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사진 찍어서 학습지 필기한 거 사진 찍어서 또 패들렛에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이어갈게요.